A가 양수일 때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이 미세대한 범위를 이 지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봐봐. 기억은 그냥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안 돼요. 오케이?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 이 밑의 범위는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땡이야. 그 다음 밑에 거는 우리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뭐냐면 아까 치면 이거 했지. 음수 제곱근에 대해서 마이너스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제곱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게 5분의 1에 10제곱 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 다음에 디귿 봤더니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게 될 거고 5랑 2랑 나누는 거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5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제곱을 했더니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유리수 지수가 나왔을 때는 밑이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두자. 다음 봐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른 문제들을 한번 풀어봐 보자. 너희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 기억을 해놓고 여기는 이제 그 문제가 전에 있었거든? 빠졌더라. 이것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수학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맨 처음에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면 숫자들을 대입해 가면서 이게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하거든. 진짜 어려운 문제들도 다 그렇게 고민해 간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봐봐. 얘가 이제 루트 2분의 n이라는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하나씩 넣어볼 생각을 하는 거잖냐. 근데 분자에 2가 있으니까 이 분모에 2가 있으니까 분자에 2를 하나로 인수를 가져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어떤 수가 곱해져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곱의 수가 곱해져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제곱의 수가 곱해지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래요? 그럼 여기 제곱이 어떻게 곱해질까? 라는 거잖냐? 근데 두 번째를 쳐다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세제곱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3분의 n이야. 그렇지. 근데 이미 n이라는 숫자에 인수로 2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소인수로 이미 2를 가지고 있어. 2의 제곱에 대한 형태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 근데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다시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냐면 앞에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3 곱하기 어떤 형태가 되는 건데 얘는 3 곱하기 뭐가 돼요?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주어져 있기를 숫자가 주어져 있기를 n이라는 숫자는 일단 2 곱하기 3이라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여기에다가 어떤 제곱에 대한 수가 곱해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어떤 제곱에 대한 수가 곱해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곱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 제곱이 되는 거고 3으로 묶었으면 세제곱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1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얘는 2 곱하기 3에다가 어떤 수가 곱해질 거거든? 그래요? 2 곱하기 3에다가 어떤 수가 곱해질 거야? 근데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야. 최소한 제곱에 대한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3이라는 형태는 제곱이 되던가 4제곱이 되던가 6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요?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야. n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놓고 다시 또 이쪽으로 가는 거야. 2 곱하기 3을 했더니 얘가 제곱이 될 수도 있고 4제곱이 될 수도 있고 6제곱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요?
근데 이제 2라는 숫자가 사라지려면 여기에서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거냐면 세제곱이라는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얘가 세제곱이 되던가 6제곱이 되던가 9제곱에 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세제곱이 되던가 6제곱이 되던가 9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러한 숫자 중에 뒤에 어떤 수가 더 곱해줄 수 있겠지만 가장 최소가 되는 것은 이 2, 3만 포함된 것 중에 가장 최소인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게 이것의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바라볼 때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를 넣어보고 만족할까? 함수의 문제를 풀 때도 똑같아. 어떤 수를 구체적인 수를 넣어보고 이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서 다른 것들을 대입해서 자꾸 고민을 해보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작은 거는 뭐가 돼요? 3이 사라지려면 4는 있어야 되지. 그래요? 2가 사라지려면 3이 있으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에 대한 형태로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지수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줄 수도 있겠지.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너희들이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찾아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봐보자. 나머지는 계산에 대한 문제니까 넘어가도 별 문제가 생기진 않아. 100번 봅시다. 이게 이 표현하는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x 대 y라는 값이 2 대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x랑 2에 대한 b와 y랑 3에 대한 b가 같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분수에 대한 표현이 있잖냐. 분수에 대한 표현은 이게 너희들이 초등학교 배울 때 얘를 기준량이라고 부르고 얘를 비교량이라고 부르거든. 그랬어요? 기억이 나냐? 아무튼 기준이 되고 비교가 되는 양이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같다라고 넣는 순간 이거 두 개를 같다고 놓아줄 수 이 b가 같다라고 놓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등호가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게 분수에 대한 뜻이야. 오케이? 이게 이제 일단은 첫 번째야.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 사실 이것을 해결할 때 지수의 문자가 있으면 어떤 형태로 해결해주고 싶습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냐면 이제 로그까지 배웠으면 로그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사실 첫 번째야. 오케이? 그게 첫 번째인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나머지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주겠습니다라는 게 될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y라는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오케이? y라는 값을 구하라고 해서 그러면 사실 얘를 이렇게 이용해도 돼. 얘가 이렇게 성립하는 거니까 x라는 것을 2에 대한 형태로 y라는 것을 3에 대한 형태로 정리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y를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은 y라는 값을 2분의 3x라고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b가 주어졌을 때 이게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얘가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두 번째로 해결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k를 넣어서 정리를 해보자. k를 넣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k제곱 y가 뭐예요? 3의 k제곱 y가 3의 k제곱 2의 k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나름대로 이 식을 정리를 해봐야겠네. 정리를 해봤더니 2의 3k제곱 곱하기 k의 3k제곱은
3의 2k제곱은 곱하기 k의 2k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한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k의 k제곱이라고 쓸 수 있거든. 나눠지니까. 나눠지면 빼기 전이야. k의 2k제곱분의 k의 3k제곱이라고 쓰면 얘가 2의 3k제곱분의 2k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게 돼. 얘가 k의 k제곱. 이것을 k제곱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지? 뭐가? 나눠줬어. 얘를 얘로 보내고 얘를 나눠준 거야. 나눠주고 2의 3k, 3의 2k. 왜? A, B는 C, D가 있거든? A를 나눠주고 C를 나눠준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해줄 수 있나? 오케이.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이제 K의 거듭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냐? 그래서 8분의 9에 K제곱이 돼요. 그러면 K는 무엇이 되니까? 8분의 9가 되는 거니까 아까 Y는 뭐였지? 3K였던가? 8분의 27 이렇게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형태를 맞춰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풀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것을 Y에 대한 식, 아니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네. 잘못했네.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X는 뭐예요? X는 3분의 2Y.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집어요. 3분의 2Y제곱에다가 Y제곱을 했는데 얘가 Y의 3분의 2Y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얘도 이제 똑같이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의 Y제곱이 있고 Y의 Y제곱이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Y는 3분의 2의 Y제곱 이거 그대로 쓸게. 그래서 상관없지? 그러면 얘를 이항시킬게요. 밑이 똑같은 형태를 나누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3분의 2의 Y제곱은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Y제곱이 되는 거 보여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이제 됐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이 서로 같겠네. 그래요? 3분의 2라는 값이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게 조금 더 쉽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게 좀 더 쉬워. 한 문제로 정리한 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B가 주어졌을 때는 K로 정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지수에서도 로그에서도 아니면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감에 따라서 이런 B의 관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다른 문자를 도입해서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니까. 알겠어요? 다음 보자. 105. 105를 보니까 배고프네. 미안. 진동수가 반음이 높아질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도움보다 반음 4개가 높은 미. 이거 꼭 어렵지 않냐 이거지. 건반 그려봐. 피아노 건반 아냐? 피아노 쳐봤냐? 쳐봤어? 다 쳐봤냐? 안 쳐본 친구도 있나? 아니야? 아니야, 쳤어. 이제 그때 막 책 오랫동안 쳤거든. 과외까지 받았어 나. 피아노. 아무튼 도레미파 솔라시도. 오케이. 도레미파 솔라시 맞아요? 봐보자. 여기 반음이 하나씩 있고
그래서 12개 의미 있대.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그렸어요. 봐보자. 도음에서 4개를 올라갔어. 이게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갔더니 4칸 간 거잖냐? 이렇게 해서 미의 진동수는 도의 진동수의 몇 배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도로 올 때까지 몇 번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2번 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12번 간 거야. 그래요? 원래 이제 도라는 거에서 높은 도로 가기 위해서는 A의 12제곱이 곱해지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실제로 도의 몇 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요? A의 12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뭐 구하는 거야 이제? A의 4제곱 구하는 거잖냐? 뭐요? 세제곱근 2 이게 될 거야. 오케이? 부가 설명이 너무 길었냐? 그냥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자. 이것도 그 아까 침에 그 문제 있잖냐. 2, n 해가지고 2, 3 이렇게 된 거. 그 문제랑 비슷한 문제야. 그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지. 잠깐만, 이거 질문 하시고 112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아까쯤 했잖냐. 거기 숫자 대입해가면서 하나씩 넣어보면 된다고. 한번 해볼래? 해보고 다시 질문하세요. 안 되면 질문해. 다음 봅시다. 1, 3 보자. 순서상이 되도록. 이거는 꼴랑 3개, 꼴랑 8개밖에 없단 말이다. 그럼 뭐 해주세요? 라는 거야. 대입해서 푸세요? 라는 거야. 이거 똑같은 문제거든? 처음 이거 물어본 친구. 없다. 안 할래. 안 할게요, 그냥. 여기서 대입해서, 숫자를 대입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너희들이 이제 한번 일일이 대입해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또 질문하세요. 오케이? 안 되면 찾아줄게. 어차피 너희들이 푸는 거랑, 내가 푸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거든, 이거는. 숫자를 대입해서 푼 거라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한번 이건 다시 또 질문해봐. 안 되면. 근데 이건 보자. 114. 116. 재밌는 문제 없나? 다 재미없네. 다 재미없게 생겼다. 그나마 이 문제 제일 재밌냐? 재작년 평가원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이제 실제로 21번 문제였어요.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21번이면 22번까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거야.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냐. 그래요? 그러면 자연수가 n이면 일반적으로 처리가 힘들어. 그지? 그러면 n에다가 1, 2, 3, 4 이런 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는 이것을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푸는 방법을 알아. 근데 그래도 맨 처음에 이런 문제를 내가 맞닥뜨렸단 말이다. 딱 맞닥뜨렸어. 그러면 n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 것이고 2를 한번 넣어볼 것이고 3을 넣어볼 것이고 4를 한번 넣어볼 거야. 그랬더니 어느 규칙성들이 나오더라. 이 함수를, 이 방정식이잖냐? 방정식을 해석하는데 나름대로 특징이 있더라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2를 넣어보자. 2를 넣어봤더니 x-64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여기에 fx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봐봐. 얘가 2차식이야. 2차식은 근이 많아야 2개야.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도 있잖냐. 그러면
일단 이게 하나 있거든? 그러면 중근이 나왔어. 여기에 중근이 나왔어. 64라는 중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해요, 안 해요? 한다고? 잠깐만. 얘가 잠깐만. 얘가 이제 중근이 나오면 x-2의 제곱 뭐 이렇게 써보자, 그냥. 응? 그러면은 하나는 이 실근을 갔는데 두 개의 실근을 갔잖냐? 뭐랑 뭐? 64랑 2. 근데 중근이 둘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 경우 안 되겠구나라는 걸 파악한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라는 걸 파악한 거야. 그럼 이제 2를 한번 해보자. 2를 해봤더니 x의 제곱이면 x-8, x 플러스 8이 나오거든? 그래도 fx는 0의 중근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상하다가 주무신다고? 내가 그 감상할 만큼 목소리도 좋고 잘생기긴 했어. 그렇게 눈을 감으면서까지 나를 음미하지 마. 나 임자 있으니까 오해하게 하지 마. 뭐? 너도 취향이 독특해? 알았어. 보자. 8이랑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개야. 그러면 요 있잖아요. 요것도 두 개가 나올 수 있잖냐. 8이랑 마이너스 8. 그렇지? 8이랑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두 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중근을 만들어줄 수 있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x-8, x 플러스 8이라는 인수를 갖게 만들어서 제곱이 돼서 중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한 개 더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되네. 라는 거지. 이 경우는 fx라는 함수가 x-8, x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었어. 그렇지? 그 다음 이제 3일 때 해보자. 3일 때 해봤더니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4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것이 실근을 가져. x 마이너스 4에서. 그래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이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허근을 갖기 때문에 곱해지는 fx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형태랑 똑같이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거야. 이거랑 이거는 안 되겠네. 라는 게 되니까 짝수밖에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도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이 n이라는 값에 대한 표현을 짝수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로 바뀌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이렇게 표현되겠네. x의 2k제곱 마이너스 64에다가 이제 fx가 곱해지는데 얘가 0이 되는 실근이 중근을 갖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x의 k제곱 마이너스 64 이거랑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쓰지 말자. 미안. x의 2k제곱근 64랑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인 거랑 x의 2k제곱근 64 이렇게 두 개에 대한 형태가 나오고 어떤 형태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fx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왜 이제 이렇게 나오냐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아까 침에 이 짝수가 되는 형태에 대해서 뭐가 되는? 얘는 y는 x의 2k제곱이 되느냐. 얘가 y는 64와 만나는 이 x의 값이 실수가 되는 거잖냐. 그래요? 이게 이제 n제곱근 2k제곱근 6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k제곱근 6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실수는 이렇게 두 개 나온단 말이다. 이거는 0이 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냐? 64가 되는. 오케이? 얘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64가 되는 x의 값 찾아주세요. 라는 거잖냐? 이 실수는 이런 방식으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배운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근이면 얘에 대한 실수는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인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인수 이 두 개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지. 왜 이게 이제 이 나오는 이 두 개의 값이 실근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fx에 대한 식은 이 뒤에 있는 식은 어차피 확근 가진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그래야 중근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fx라는 식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x-2k 제곱근 64랑 x 플러스 2k 제곱근 64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fx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거의 최소의 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음의 종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게 정확히 대칭인 값이었냐? 그래요? 뭐 대입했을 때 최소의 값이 나와요? 0 대입했을 때 최소의 값이 나와요. f에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k 제곱근 64를 뭐 한 거예요? 제곱을 한 거예요.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의무정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서 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해 봤더니 얘는 뭐가 돼? 최대한 정리를 해보면 2의 6제곱이잖냐? 2의 6제곱에 2k제곱에 12제곱. 그러니까 2의 k분의 6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k값이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제곱근이 돼야 돼. 음의 종수가 돼야 돼. 그래? 이게 이제 음의 종수가 돼.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얘가 종수가 돼야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럼 k값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6의 약수. 1, 2, 3, 6이에요? 그러면 k값이 될 수 있는 게 1, 2, 3, 6. n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2, 4, 6, 12.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의 합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다음 봐보자. 좀 쉬었다 하자.